수험생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기기사 실기 문제 중에 몇몇 문제를 함께 풀어볼까 하는데요. 문제풀이에 앞서서 잘 아시겠지만 실기시험은 공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험 보신 분들의 기억에 의해서 이제 복원이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복원된 문제들을 통해서 풀어볼 건데 수치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어떻게 푸는지 그 푸는 방법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문제 보시면 그림과 같이 3상 4선식 배전선로에 역률 100%인 부하가 AN, BN, CN이 각 상과 중성선 간에 연결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회로 보시면 이 가운데가 중성선이죠. 네, 바로 여기 중성선이 있고 이 중성선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A, B, C에 대한 부하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때 A, B, C 상에 흐르는 전류가 220, 그 다음에 172, 190A일 때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A, B, C에 흐르는 전류를 순서대로 줬으니까 우리는 순서대로 여기서부터 A상 전류, 여기에 B상 전류, C상 전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는 자, A상의 전류는 먼저 요 상에서 전류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오겠죠. 나와서 요 선로를 지나서 부하를 통해서 중성선으로 이렇게 귀로가 될 겁니다. 요게 IA가 되겠죠. 그 다음에 B상 전류는 여기 B 부하를 통해서 다시 요 상에서 이렇게 나와서 얘가 부하를 지나서 마찬가지로 중성선으로 귀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상의 전류도 요 상에서 이렇게 나와서 결국 부하를 지나서 중성선으로 이렇게 귀로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는 세 전류의 합이 결국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 IN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 세 전류 합이라 그래서 이 수치를 그냥 더하는 것이 아니고 3상에는 각각 120도 위상차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때 지금 출제자가 위상의 크기를 주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위상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항상 A상이 기준이고 A부터 B, C 순서로 위상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A상이 기준이니까 0도로 보시면 되겠고 B상은 마이너스 120도로 봐야 되겠죠. A보다 120도 뒤쳐져야 되니까요. 그러면 C상은 여기서 또 120도가 뒤쳐지니까 마이너스 240도 이렇게 보셔도 되고, 자, 마이너스 240도 위상은 플러스로 보면 120도와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위상을 고려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그때 ABC 크기는 문제에 주어진 대로 220, 172, 19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20도가 우리가 벡터 연산자로 말하면 A제곱 플러스 120도가 A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결국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는 A, B, C 합인데 B와 C에다가는 A제곱과 A를 곱해서 자 보시면 이렇게 B에다가는 A제곱 C에다가 A를 곱해서 이렇게 세 전류를 합하면 됩니다 라는 얘기고요. 이때 A제곱이 이런 값이고 A가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좀 풀이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건 좀 너무나 우리 교과서적인 풀이고요.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 아니죠. 이건 참고를 하시고 자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자 지금 A상 전류가 220 그럼 우리 유상까지 고려한다면 0도겠죠. 그 다음에 B상의 전류가 IB가 크기는 172 그럼 위상은 말하지 않아도 이게 마이너스 120도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C상의 전류는 문제에서 190이었죠. 네, 190. 그럼 얘가 마이너스 240도로 보신다면 결국 세 전류 합이니까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 IN은 자, 세 전류 다 더하면 됩니다. 그죠? 220에 0도 플러스 172A에 마이너스 120도 플러스 그 다음에 C상의 전류 190에 마이너스 240도 하셔도 되고 또는 플러스 120도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쓰셔서 우리는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실 거니까 그냥 계산기로 그대로 누르신 다음에
이거를 바로 절대값으로 우리가 변환해 버리면 42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만 적으셔도 정답으로 인정받는데 전혀 지장 없으시니까 꼭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문제를 보시면, 자, 이 문제도 지금 복원이 된 문제다 보니까 요 부하곡선의 형태라든가 이런 건 뭐 거의 다 관연도에서 똑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요 수치들은 조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시험 보신 여러분의 우리가 의견을 조합해서 복원을 하고 있는데, 요 전력의 수치 값은 약간씩 좀 의견이 분분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풀어드리는 수치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는 것을 좀 참고하시고 어떻게 푸는지 그 요령만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시면 어느 변전소에서 그림과 같은 1부하곡선을 가진 3개의 부하 ABC 수용가가 있을 때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단 부하 ABC의 평균 전력을 줬습니다. 일단 요 수치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평균 전력을 줬는데 각각 ABC가 4,500, 2,400, 900kW다라고 평균을 준 겁니다. 이때 역률이 각각 100, 80, 60%였대요. 그 역률도 자, 역률 코사인 세타가 A, B, C의 역률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지금 A부와 역률이 100%, 1이란 얘기고요. B는 80%니까 0.8, C는 60%, 0.6입니다. 자, 요게 지금 역률입니다. 역률. 그러면 무효율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무효율은 A는 0이겠죠. B는 0.8이니까 사인은 0.6, C는 반대로 0.8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부터 해서 파란색이 지금 A 부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까만색이 B, 그다음에 C는 요 점선으로 표시된 게 지금 C 수용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각각 A, B, C의 최대 전력이 얼마인가부터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자, A 수용가의 최대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그래프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바로 8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요거는 요걸로 써볼까요? 자, A 부하의 최대 전력은 자, 지금 세로 축에는 요 수치에다가 곱하기 10의 3승을 하라는 얘기니까 8에다가 10의 3승 해주면 되겠죠? 8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입니다. 물론 뭐 8,000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8,000. 그 다음에 B 수용가의 최대 전력이 얼마냐 그러면 B는 까만색이죠. 자, 이렇게 전력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여기죠. 4kg가 되겠네요. 역시 4 곱하기 10의 3승 또는 4,000kW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 수용가의 최대는 밑에 점선에서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가 2kg가 되겠네요. 그래서 2 곱하기 10의 3승이 되겠죠. 자, 그럼 제가 지금 적어놓은 요 ABC의 최대 전력은 각각의 최대죠. 각 수용가의 최대고 그럼 이게 동시에 발생하는 합성 최대가 얼마냐라고 한다면 같은 시간대에 합성된 전력 중에서 최대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자, 요 시간대 다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굳이 다 해볼 필요 없이 지금 월등하게 A 수용가가 여기 8시부터 여기 10시 정도 되겠네요. 10시부터 12시까지 요때의 전력이 월등하게 높다 보니까 보나마나 요 시간대에 가장 합성 최대가 발생할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한다면 뭐 다 구해보아야 되겠지만 해보나마나 요 시간대가 가장 최대가 될 거고요. 이때 지금 A 수용가는 8kg 그리고 요때 B 그죠? 까만색이 B니까 B가 사용되는 전력이 3kg 그 다음에 C는 점선이죠. 여기가 1kg가 됩니다. 그러면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동시간대에 발생하는 최대는 8, 3, 1을 더하시면 되니까 자, 이쪽에다가 적어볼까요? 자, 이걸 이제 합성 최대라고 보시고
합성 최대는 8, 3, 1.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10의 3승 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얼마예요? 11, 12죠. 12에 10의 3승이니까 12,000kW가 되겠네요. 12,000. 예, 그래서 여기다 적은 거는 각각의 수용가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최대 전력이고 요 수치는 동시에 발생하는 합성 최대가 될 거고요. 요 합성 최대가 발생하는 시간대는 10시부터 12시에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먼저 요 부하 곡선 그래프를 보고 요 부분을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합성 최대 전력 구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합성 최대 전력.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10시부터 12시 요 시간대에 최대가 발생할 거고요. 8, A, B, C가 8kg, 3kg, 1kg 더해서 10의 3승 하셔서 뭐 12 곱하기 10의 3승 쓰셔도 되고 결국 12,000kW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종합 부하율을 구하래요. 자, 종합 부하율이라는 거는 A, B, C를 합쳤을 때 부하율을 구하라는 거죠. 만약에 각각의 부하율을 구하라고 했다면 우리가 원래 부하율의 개념은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이죠. 자,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을 비교한 것이 부하율인데 예를 들어서 A 수용가의 부하율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면 자, A 수용가의 최대 전력 앞에 보시면 A의 최대가 8,000이죠. 8,000. 그러면 8,000. 그 다음에 A 수용가의 평균 전력 넣어야 되니까 A의 평균 전력 첫 번째 4,500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4,500을 넣으시면 되죠. 그리고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은 A 수용가의 부하율이 퍼센트로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B라든가 C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하율을 충분히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각의 최대 전력 우리가 앞에서 확인해 봤고 그죠? 각각의 최대전을 확인해 봤고 여기에 각각의 또 평균값까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대로 비교하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문제에서 요 각각의 부하율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종합 부하율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합쳐서 부하율 구하라는 거니까 그럼 결국 평균 전력도 합치고 그죠? 다시 말하면 합성한 평균 전력을 넣으시고 최대 전력도 합성 최대 전력을 넣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평균도 합성하고 최대 전력도 합성해야 되는데 이때 최대 전력을 합성한다는 것은 각각을 합성하는 게 아니라 1번에서 계산한 요 합성 최대 전력 12,000kg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 최대는 12,000이 들어갈 거고 평균의 합은 바로 문제에 주어져 있는 4,500, 2,400, 900을 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하셔서 부하율을 구하시면 6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 부하율을 물어봤는지 또는 개별적으로 A, B, C의 각각의 부하율을 물어봤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부동률을 구하세요라는 거죠. 자, 부동률은 우리가 이미 다 구해놨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결국 부동률은 합성 최대 전력과 각각의 최대 전력을 합한 비가 되는 거니까 자, 각각의 최대 전력은 지금 10의 3승 생략한 거죠. 8, 4, 2가 각각의 최대니까 8, 4, 2를 더하시고 12를 나누셔서 1.17이 나오게 되겠고요. 뭐 정확히 표현한다면 여기다가 10의 3승, 여기도 10의 3승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지만 결국 약분돼 버리니까 안 써도 무방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계산하셔서 1.17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네 번째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최대 부하 시 종합 역률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일단 역률을 구하라는 얘기고요. 최대 부하 시에서 역률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부하는 A, B, C 수용가가 각각 역률이 다르죠. 그때에 최대 부하가 발생했을 때 역률 구하라. 이 얘기는 아까 우리 앞에 문제에서 1번에 최대 전력이 발생할 때가 언제냐? 바로 10시부터 12시입니다. 요 시간대에 역률이 합성했을 때 얼마냐? 그 얘기예요. 바로 요 시간대, 그죠? 요 시간대에서 지금
A, B, C 부하를 합쳤을 때 역률을 구해보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10시부터 12시 시간대에 각각의 유효 전력은 지금 8kg, 3kg, 1kg가 되죠. 그러니까 8,000, 3,000, 1,0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뭘 알면 돼요? 바로 무효를 알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 역률을 구하려면 역률 코사인 세타는 P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의 B니까 우리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유효를 구하고 그 다음에 무효를 구해서 P상을 알아야겠죠. 왜냐하면 P상 전력은 유효 제곱과 무효 제곱의 루트로 구해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구할 거기 때문에 우리 유효, 무효를 다 찾아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A, B, C 수용가에 대해서 A 수용가, B, C의 유효 전력부터 먼저 찾아보시면 요거는 그래프에 나와 있죠.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A는 10시부터 12시 사이가 8,000, 얘는 3,000, 얘는 1,000이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유효고요. 이제 무효 전력을 찾아야 되는데 출제자가 무효 전력 안 줬으니까 우리는 따로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무효 전력 찾는 방법 중에 어떤 식이 있어요? 바로 P 탄젠트 세타라는 식이 있죠. 다시 말하면 P에다가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효 전력 구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문제 조건에서 우리가 이렇게 출제자가 역률을 줬을 때 이걸 가지고 사인 값까지 고려를 해본 겁니다. 그럼 A 수용가는 사인 무효율이 0이니까 얘는 무효 전력이 없죠. 그리고 얘네들만 무효가 나타날 텐데 바로 P 탄젠트 세타니까 코사인 분의 사인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A 수용가에 대한 무효는 없고요. 그 다음에 B 수용가에 대한 무효 전력은 유효 전력 3,000에다가 탄젠트만 곱하시면 되니까 0.8분의 0.6 적용하셔서 2250이 나올 거고요. 역시 C에 대해서도 P 탄젠트 세타죠. P는 1000kg니까 1000kg에 대해서 역시 탄젠트 적용하셔서 이렇게 무효 전력을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 유효는 요 세 개를 합성하셔서 집어넣으시고 무효에다가는 요 세 개를 합성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얘는 0이니까 얘네 둘만 합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효분을 합성하시고 무효를 합성해서 P상분의 유효로 역률을 계산하시면 종합 역률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4번 문제만 조금 뭐 굉장히 어렵다라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앞에 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충분히 푸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문제 보시면 이것도 아주 간단한 문제가 나왔네요. 권수비가 30, 1차 전압은 6.6, 6,600이죠. 3상 변압기가 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그리고 변압기 손실은 무시한대요. 일단 권수비 30 포인트고요. 1차 전압 6.6, 3상이라는 거를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가 2차 전압 구하세요라고 했죠. 우리 뭐 당연히 아시는 거 권수비는 V1 나누기 V2. 전류비는 반대죠. I1분의 I2가 되겠네요. 자, 이 식에서 우리 2차 전압을 구할 거니까 둘이 자리 바꾸면 1차 전압을 권수비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1차 6600을 권수비 30으로 나누셔서 220V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2차 측에다가 부하 50kW를 걸었답니다. 역률은 0.8입니다. 이때 2차에 연결할 때 2차 전류와 1차 전류를 구하랍니다. 지금 두 개 물어봤죠? 먼저 2차 전류부터 구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2차 측에 부하 50kg가 달려있는데 지금 3상 부하잖아요. 그죠? 그럼 3상에서 우리가 전력 구하는 식 루트 3배의 전압, 전류, 코사인, 세타고요. 여기서 전류를 구하시려면 루트 3 V 코사인 넘기면 되니까 루트 3 V 코사인 분의 P가 되고요. 2차 전류 구할 거니까 당연히 2차 전압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3배에다가 2차 전압 220, 역률은 0.8, 전력은 50kW니까 50에 10의 3승 적용하시면 164.02A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1차 전류는 용량은 똑같고요. 여기 전압에다가만 6600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 권수비에서 우리가 1차 전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2차 전류 구한 값을 갖다가 역시 권수비로 나눠버리면 30이라는 권수비로 나누셔도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보시면 이렇게 권수비로 나누어서 계산했을 때 5.47A가 될 거고요.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전류 구할 때 루트 3배의 1차 전압이 6600. 역률은 0.8. 50 곱하기 10의 3승. 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1차 입력 구하라 그랬습니다. 1차 입력. 자, 변압기 입력은 결국 P상분 물어본 거니까 루트 3 전압 전류로 계산하면 되겠죠. 1차니까 1차 전압 넣으시고 1차 전류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변압기는 1차 측에서 보나 2차 측에서 보나 용량은 같은 거니까 지금 굳이 1차 입력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구한 거지만 2차로 계산해도 결국 똑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제3고조파를 감소시키기 위한 리액터 용량은 콘덴서의 몇 % 이상이 돼야 되는지 계산해서 쓰세요. 단 실제 적용 시에는 2%를 가산하여 적용하세요 라고 됐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출제될 때는 이제 5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한 리액터 용량을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여기가 5고조파로 주로 출제가 되는데 이번엔 문제에서 출제자가 약간 변형을 주는 과정에서 3고조파로 낸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내용은 똑같죠. 우리가 고조파를 없애는 것은 결국 공진을 이용하는 거니까 공진 조건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이 같아야 됩니다. 라는 조건에서 여기다가 바로 고조파 차수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5고조파면 여기다 5를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3고조파니까 이렇게 3을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리액터의 용량 물어볼 거니까 오메가 L만 구하겠다는 거죠. 그럼 오메가 L을 구하려면 3을 넘기시면 되고 그럼 3의 제곱에다가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오메가 C분의 1만 남겨놓고 3의 제곱의 역수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콘덴서 용량이고 콘덴서 용량의 0.1111 나간다는 것은 퍼센트로 말하면 11.11%가 정답이 되겠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실제로는 2%를 더 가산해서 우리가 적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2%를 더 가산해서 이렇게 합산해 주면 실질적으로 13.11%를 우리가 투입하겠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보시면 단순 암기 문제인데요. 전력 설비의 간선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이때 간선 설계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을 5가지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간선 설계할 때 뭐 물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5가지 사항은 첫 번째, 간선의 굵기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간선의 굵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허용 전류가 얼마인지, 전압 강하, 기계적 강도 등을 이제 우리가 고려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까지 다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요것만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간선 계통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죠. 간선 계통을 결정할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선 경로를 결정해야 되겠고요. 배선 방식을 또 결정해야 되겠죠.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설계 조건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밑줄 친 거 5가지가 기본적인 고려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부분은 여러분께서 그냥 참고하시라고 적어놓은 거니까 답안 작성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좀 신규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죠. 우리 간여도 기출에서 보지 못했던 문제인데 어쨌든 필기를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회로이론 과목에 배우셨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아래 회로도의 A, B 사이의 저항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뭐 이렇게 휘스턴 브릿지 문제로 나왔다고 합니다. 수치도 뭐 많은 수험생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의견을 물어본 결과 이렇게 출제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A, B 간의 저항을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다 이렇게 저항을 하나 달아서 사용할 거다 이 얘기입니다. 이 저항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거죠. RAB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연결하고자 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때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최대 전력이 발생할 때의 A, B 사이 저항이 얼마가 되겠느냐. 즉 한마디로 최대 전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내가 저항 얼마짜리 연결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대 전력 전달 조건에 의해서 우리 전원이 이렇게 있다고 보고요. 여기 전원의 내부 저항이 있고요.
여기 부하저항이 이렇게 달려있다고 봤을 때 이게 부하저항 RL이라고 보고 전원의 내부저항 RG라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최대 전력이 공급되려면 이 부하저항이 전원의 내부저항과 같으면 되죠. 이렇게 둘이 똑같을 때, 요 크기가 같을 때 이때 바로 부하 측에 최대 전력이 전달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하 저항이 AB 간의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AB에서 바라봤을 때 전원의 내부 저항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요 AB 단자에서 이 전원 전체의 내부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태분안의 정리를 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태분안의 정리를 이용할 거면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을 개방을 시킨 다음에 개방단에서 이 회로를 들여다보면서 합성 저항 구하면 되죠. 그럼 개방단에서 들여다볼 때 전압원은 단락을 하는 거죠. 그럼 전압원이 단락된다는 것은 자 이렇게 단락을 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요 점과 요 점이 이렇게 단락된다는 거니까 이렇게 단락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 A부터 시작해서 요 전체가 AB 단지에서 본다는 건 A에서 들어가서 B로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A부터 시작해서 B를 통해서 나오는 요 회로의 합성 저항을 구하면 그게 태분안의 등가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A부터 쭉 들어가 보면 첫 번째 길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얘랑 뭐예요? 병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B를 기준으로 두 개가 65옴, 25옴이 나눠져 있으니까 병렬. 그리고 전체적으로 요 둘이 직렬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A부터 쭉 일로 들어가나 일로 똑같은 거니까 A가 쭉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A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저항 두 개가 나눠지는 거니까 이렇게 나눠지고요. 여기가 15옴, 여기가 45옴. 둘이 나눠서 병렬로 나눠져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B에서도 쭉 따라 들어가 보면 B로부터 들어가면 60과 20이 또 나눠지죠. 여기가 60, 20 이렇게 나눠져서 가운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요 회로와 똑같은 회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병렬, 전체적으로 직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이 병렬, 둘이 직렬로 합성하시면 우리는 태분안의 등가 저항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렬 부분은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하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합성을 해보면 자, 10 플러스 40, 10 곱하기 40. 자, 이렇게 두 개를 더했고요. 이것도 두 개 병렬로 합성하신 다음에 둘이 합치면 23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기 이제 태분안의 등가회로로 본다면 다시 그려볼까요? 우리 태분안의 회로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가 태분안의 등가 저항이 되는 거고 RT 여기가 태분안의 등가 전압 여기에 개방단자 AB라고 보시면 되고 AB 간의 저항을 이렇게 RAB를 달 거다 이겁니다. 이때 요 태분안의 등가 저항 요게 바로 우리가 지금 방금 계산한 23옴이 된다는 거고 그렇다면은 최대 전력이 전달되려면 이 부하 저항도 전원의 내부 저항과 같아야 되니까 결국 23옴이 돼야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10분간 전압을 가했을 때 AB 사이 저항에서 1양, 그러니까 즉 1에너지 킬로줄이 얼마인지 구하래요. 효율은 0.9라고 줬다고 합니다. 자, 결국 줄을 구하라는 얘기는 전력량 또는 1에너지를 구하라는 거고 우리 전력량은 전력과 시간의 곱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전력은 우리가 I 제곱의 R로도 구할 수 있겠고요. 이때 AB 사이의 저항에서 발생하는 일이니까 이게 AB 저항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AB 저항은 바로 23옴이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전류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태분안의 등가 전압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다시 올라가셔서 자, 요건 이제 우리가 태분안의 등가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했던 거고 두 번째로는 태분안의 등가 전압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태분안의 등가 전압이란 개방단자의 전압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 회로를 다시 보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15옴과 45옴은 직렬. 그죠? 우리가 아까 개방단에서 여기를 들여다봤을 때는 얘네들이 병렬로 보이지만 지금 여기가 개방된 상태에서 여기 전원이 살린 상태, 이 상태에서 그대로 회로를 이해한다면 얘네들은 직렬이죠. 둘이 직렬, 여기도 직렬.
전체적으로 병렬이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는 회로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220V의 전원이 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15옴. 여기는 45옴. 자, 여기가 65옴, 25옴. 그리고 요 사이가, 요 점이 지금 A점이고 요 점이 B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색깔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A, 요 점이 B점이 됩니다. 그럼 결국 태분안의 등가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개방단의 전압이고 그 개방단의 전압, AB 간의 전압이란 결국 A점의 전위에서 B점의 전위를 빼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요 점의 전압에서 요 점의 전압을 빼면 되겠죠. 물론 B점이 높으면 B에서 A를 빼도 됩니다. 어쨌든 요 두 전압의 절대값으로 이렇게 빼준 만큼이 AB 간의 전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서만 본다면 둘이 직렬이고 전체 전압이 220이면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여기도 전압이 걸리고 여기도 전압이 걸릴 거죠. 그때 A점의 전압은 바로 여기 걸린 전압, 요게 VA가 되는 거고. 자, B점의 전압은 바로 여기 걸린 전압, 요게 VB가 되겠죠. 그럼 두 전압을 구해서 둘이 빼면 된다는 거니까 바로 전압 분배 법칙을 쓰시면 되겠죠. 자, 둘이 더한 거에다가 전압 분배는 자기 자신 거. 그러면 10 더하기 40에다가 자기 자신 40. 여기다가 전체 전압 220을 곱하시면 이게 A점의 전압이 되는 거고요. 역시 B점의 전압은 둘이 직렬이니까 60 더하기 20에다가 자기 자신 거 20. 그리고 전체 전압 220을 곱하시면 이게 바로 B의 전압이 돼서 둘이 빼버리면 된다 그거죠. 그게 바로 AB 간의 전압이고 그 AB 간의 전압이 바로 태분안의 등가 전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값이 자, 전압 분배 법칙을 둘이 써서 둘이 뺀 값이 바로 121V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바로 태분안의 등가 전압이고 아까 앞에서 태분안의 등가 저항이 23이 됐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가 23옴이고 요 태분안의 등가 전압이 121V고 그죠? 여기 부하 저항도 23옴이란 얘기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면 이 회로에서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지를 먼저 구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럼 전류는 합성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23 2개. 그렇죠? 그다음 전압은 121V. 이렇게 해서 전류를 계산하시게 되면 그 전류가 2.63A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전류를 구했으니까 이 전류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는 거고 요 저항은 23이 될 거고 시간은 10분이니까 초 단위로 환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류 2.63의 제곱, 저항 23. 그 다음에 10분이니까 10분에다가 60초 곱하시면 여기까지가 PT가 되는 거죠. I제곱의 RT. 자, 그런데 효율을 줬으니까 이 중에서 90%만큼만 일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0.9를 곱하시면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바로 줄이죠, 줄. 그런데 시험에서 지금 킬로줄로 물어봤다고 해요. 그럼 킬로로 환산해야 되니까 당연히 10의 마이너스 3승을 취해 주시게 되면 85.91킬로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새로운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바로 필기 때 배웠던 그 태분안의 정리를 이용해서 해석하는 이제 그런 문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보시면 아래와 같이 단상 3선식 선로에 전열기 부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각 선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고요. 지금 단상 3선식이고 여기 부하가 이렇게 3개가 달려 있는데 왼쪽부터 600W, 400W, 1000W가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여기가 100V, 100V, 그 다음 200V랍니다. 그러면 지금 단상 3선식이라고 그랬는데 요 가운데 기준으로 위쪽이 100V, 100V고 전체가 200이라는 건 요 가운데 선이 바로 중성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B라고 표시된 여기가 바로 중성선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의 그 의견을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종합을 해보면 다 이렇게 전류 방향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 방향을 가지고 문제를
물어봤다 그래요. 그래서 저 방향대로 우리가 이제 답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각 선에 흐르는 여기 전류를 IA, 여기가 IB, IC를 이제 구해봐라라고 한다면 먼저 이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 부하에 흐르는 부하 전류부터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 부하를 이렇게 보면 좀 복잡하니까 좀 쉽게 본다면 얘는 A, B 사이에 연결돼 있죠. A, B에 달린 부하라는 겁니다. 자, 요 부하는 B, C 사이에 달려있는 부하고요. 그 다음에 요 부하는 A와 C 사이에 달려있는 부하가 되겠네요. 자, 그럼 요 회로를 우리가 다르게 그려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를 A, B, C라고 줬는데 A, B가 안에 부하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 다음 B, C 사이에도 부하가 있고요. 그 다음 A, C 사이에 이렇게 부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준 거고요. 이때 요 부하가 A, B 간의 부하가 지금 얼마냐면 600, 400, 1000이래요. 600, 400, 1000. 자, 여기가 600W. 여기가 400W. 얘가 1000W. 그리고 전압은 AB 간이 100V. BC도 100V. AC가 200V란 얘기죠. 자,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각각의 부하 전류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때 방향을 잘 보셔야 되는데 요 AB 간의 부하는 A로부터 해서 B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AB에 흐르는 부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IAB를 먼저 구해 보시면 자, 지금 AB 부하에는 전압이 100V고요. 부하 용량이 600W입니다. 지금 역률이나 이런 걸 주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전류는 결국 전력을 전압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600W 나누기 100V가 돼서 6A가 지금 흐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전류가 이렇게 방향으로 6A 흐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BC 부하, IBC에 흐르는 전류를 보시면 BC는 B에서 C로 흐르는 거니까 B에서 C를 향해서 이렇게 흐른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하층에서 보면 이렇게 흐르는 전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얘도 전압은 100V에다 400W니까 전류값은 100분의 400W가 돼서 4A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C 전류를 보시면 AC 전류는 A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부하를 지나서 C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말하는 거고요. 얘는 1000W고 전압은 이 부하에 걸린 전압은 200V가 되겠죠. 그래서 전압 200V 분의 1000W가 돼서 이게 5A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각각의 전류를 우리가 이렇게 찾았다면 결국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죠? 다시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전류가 4A, 여기가 5A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로에 흐르는 전류를 봐야 되는데 방향을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IA, 자, 이렇게 IB, 이렇게 IC가 됩니다. 그럼 먼저 IA 전류는 자, 여기 흐르는 전류는 지금 여기 6A와 5A 흐르니까 여기서 우리가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해 본다면 지금 6A가 내려가고 5A 내려가니까 일로 들어오는 이 전류는 두 전류 합이 되겠죠. 그래서 IA는 자, 이쪽에다 쓸까? 요건 좀 지우겠습니다. 요거는 지워보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IA 전류를 구한다. 그러면 결국 두 전류 합이 되겠죠. 6 더하기 5A가 돼서 11A가 되겠고요. 자, 이제 IB를 구하셔야 되는데 원래 IB 전류는 자, 요 점에 흐르는 전류가 요 점에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보시면 6A가 들어오고 4A가 나가니까 원래는 얼마가 돼야 돼요? 2A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2A가 들어와야 됩니다. 아니죠. 그죠? 6이 들어와서 4니까 1로 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2A 흘러야 되죠.
요 방향이 아니고. 예. 자, 이렇게 2A 흘러야만 그죠? 전류 법칙이 성립이 되겠죠. 6이 들어와서 4A와 2A로 나눠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요 가운데 중성선의 전류는 2A가 흘러야 되는데 결국 요 전류는 AB 부하와 BC 부하의 전류의 방향이 반대니까 둘이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출제자가 이렇게 방향을 줬다는 것은 요 방향으로 구하라는 얘기고 그러면 BC 전류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BC 전류를 기준해서 IB에 흐르는 전류는 IBC 4A에서 AB 전류 6A를 빼서 마이너스 2A로 답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IC에 흐르는 전류를 찾으면 원래 IC에 흐르는 전류는 우리가 크기만 본다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세워서 4A가 들어오고 5A가 들어오니까 얘네 둘이 합쳐서 1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요게 지금 더해서 9A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방향을 줬다는 것은 결국 반대 방향으로 문제를 답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 전류는 두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돼서 결국 마이너스 9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방향을 주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방향대로 계산하셔서 답하시면 되지만 출제가 이렇게 방향을 줬다고 하니까 우리는 먼저 각각의 부하 전류를 찾아서 그 전류를 통해서 이렇게 ABC 전류를 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먼저 AB 부하 전류와 BC와 AC 전류를 찾으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류는 간단하게 전압과 전력 가지고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때 ABC 전류는 A는 두 전류 그냥 합하면 되는 거고요. BC는 이제 B에 흐르는 전류는 BC 전류 기준 방향을 잡은 거니까 이렇게 빼서 마이너스 2A가 되겠고요. 얘는 마이너스 9A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